자,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슬러스키 보상 한번 보시죠. 슬러스키 보상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좀 보시죠. 중혁 씨는 최근 회사 근처 식당에서 5,000원짜리 점심을 1년에 300번 사 먹는다. 1년이니까 5,000원짜리 점심을 계속 밖에서 사 먹네요. 점심을 거의. 그런데 점심값이 500원 오른다고 하자 그 대신 회사에서 1년에 15만 원을 좀 점심값으로 보조를 해주나 봐요. 자, 중혁 씨가 여전히 점심을 300번 사 먹겠는가? 현시 선호를 이용해서 답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우선 식당에서 거기 보시면 점심 가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 그림 살짝 보시면 X제가 이제 점심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제가 점심 가격인데 가격이 X제가 얼마예요? 5,000원 이렇게 있어요. 5,000원 이렇게 돼 있고 1년에 X의 소비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하면 300번 이렇게 사 먹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가격이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PX의 원 이게 얼마로 변하냐면 500원 올랐으니까 5,5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보조금을 좀 제공해 줍니다.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보조금이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A번. 자, 이 사람이 여전히 점심을 300번 사 먹겠는가? 현시선호 이론을 이용해서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두 예산선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데 자, 그림을 좀 쫙 그려보도록 할게요. 점심, 그리고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예산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돼 있었다 합시다. P1 이렇게 있고요. 이때 X제가 점심이에요. 점심 식사 횟수. 자, 근데 X제가 300번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00번 이렇게 소비를 해서 여기가 Q0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Q1이라 했는데 Q1 책대로 할게요. 그럼 Q1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X제 가격인 점심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예산선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변했습니다. 얘가 P2 이렇게 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다시 앞에 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두 예산선이 세로축과 만나는 점들의 거리가 바로 15만 원에 해당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은 이게 5,000원짜리 300번 하면 이게 15만 원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정확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쭉 이렇게요.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나갔죠.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 있잖아요. 요 길이. 여기 보시면 요 길이가 돈으로 따지면 이게 바로 15만 원 보상을 받은 15만 원 15만 원 보조금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잘 세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을 여기다 살짝 그린다고 해볼게요. 그 옛날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좀 더 볼록하게 좀 그려야지 이렇게 좀 드러나겠네요.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요 점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은 보조금을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여기를 지나가는 만큼 보조를 받게 되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요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Q2가 여기 있는 거예요. Q2가 여기 있어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 효용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여전히 300번을 먹겠는가? 아니요. 300번보다는 점심의 횟수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심 밥을 먹었을 때 금액이 15만 원어치인데 회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이건 더 선택의 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점심을 좀 더 줄이고 그 혜택에 해당하는 만큼 다른 거를 우리가 소비해서 Y제를 소비를 증가시키면 효용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00개보단 적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B번 한번 풀어볼게요. B번. 자, 중역시의 후생은 값이 오르기 이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 보니까 현시선호 이론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해설을 보면서 살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 적어도 이전에 구입했던 Q1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은 이후에도 보조금 이후에도 Q1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가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후생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후생이 나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나빠진 것은 아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더 좋아지게 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걸 수식을 통해서 검토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선택점을 가보면 옛날 예산선인 P1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시면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P2로 이렇게 요게 가격이 P2로 가격이 비싸졌잖아요. 근데 그 예산선에서도 요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소비자가 Q1이겠죠. Q1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Q2를 선택한 상태이다. 이렇게 말겠죠. 현시선호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거기요. Q2를 Q1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기 쭉 보시면은 팥세 수량지수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팥세 수량지수로 나타내면 수량이 얼마나 더 변화했습니까? 이건데 팥세기 때문에 프레젠트 생각해서요. P1 이렇게 된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P1 이게 P2라고 해야겠네요. 죄송해요. P2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1에서 2 이렇게 보는 거예요. P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산선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1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약공리를 위배하는 영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약공리를 위배하는, 왜냐면 옛날에는 위배하는 영역, 옛날에는 여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하얀 색깔 예산선에서도 여기는 거들떠보지 않고 Q0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예산선에서도 얘도 선택할 수 있는데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약공리를 위배한 거죠. 자, 그리고 어디가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습니까? 하면 여기 영역 있죠, 여기 영역이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67페이지로 가보시면 그래서 후생이 최소한 나빠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뭐 네 번째 줄에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게 아니라 L자가 되면 그럴 때는 여기 Q2와 Q1이 달라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후생은 더 증가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에 C번 볼게요. 슬러스키 보상은 얼마인가 구체적으로 나타내세요 하면은 이게 슬러스키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C번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원래 구입점인 Q1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게 슬러스키 보상이 되고, 요 여기 노란 색깔 요 크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슬러스키 보상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다? 1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요거 길이라는 거 잘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